네, 먼저 중앙일보 신문 읽어드리겠습니다. 9일 남북회담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수용했습니다. 한미훈련 연기 합의 11시간 만에 남측 제안 조건 없이 받아들여 회담 수석대표 조명균, 이성권 유력합니다. 남 평창 우선에도 북 의제 확대, 대북 제재 중단 요구 땐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왼쪽 밑에 있습니다. 권력 실세여 김여정, 이방카 깜짝 조우가 벌어질까? 네,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이 실린 기사입니다.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정 배재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일사천리로 성사가 되면서 이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은 더 커졌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림픽 기간 중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보내겠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통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정 교수님, 가족 그러면 뭐 여럿이 있는데 일단 떠오르는 사람이 딸 이방카 혹은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 그렇죠. 누가 올까요? 그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이미 방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으로 본다 그러면 확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실제로 이방카 딸이죠. 그러나 이방카는 딸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 백악관에 선임 고문단이라는 공적인 직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뭐 실세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인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방카 정도가 방한을 해준다 그러면 상당히 이번에 이제 대화 국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국 쪽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하나의 징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방카가 와주기를 상당히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아마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방카만 오기보다는 이제 부통령까지도 같이 함께 이제 동반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막상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북한 쪽에서 누가 오는지 그것을 미국 쪽에서 좀 지켜보고 대표단을 구성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정밀하게 보죠.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미국에서 누가 올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서로 만약 이방카가 온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누구를 보내겠다.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쪽에서도 북한에서 누가 오나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방문하는 것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평창 올림픽에 국한된 그런 어떤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파견할 건가는 실제로 앞으로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세 인물들이 이제 포진해서 오게 되면 앞으로 이 한반도의 분위기에서 한미 그다음에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정 교수님 이제 저희가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방카와 김여정 두 사람이 평창 어디쯤에 우연인 듯 조우를 하게 된다면 비단 이제 우리 언론의 관심의 초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만남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 두 인물이 상당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인물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들이 각국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인 비중이라 그럴까요? 특히 이제 이방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실세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인식되고 있고요.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한에서 정치적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다 그래요. 특히나 지금 뭐 공연장에 가더라도 주석단에 앉아서 오빠하고 나란히 김정은 오빠하고 같이 앉아서 공연을 관람할 정도로 정치적인 어떤 권력 상승세가 굉장히 높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비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평창
평창에서 조우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언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하는 바도 크다. 이게 평창 올림픽만의 어떤 참여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북미 한 간에 기류들이 여러 가지들이 흐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화로 앞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계속해서 대북 제재 국면, 강경 노선을 미국이 취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들이 서로 만나서 조우하고 대화라도 나오는 어떤 측면들이 보여진다 그러면 앞으로 한미 그 북한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를 사전에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조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 교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객관적으로 이방카, 김여정, 조우 가능성 어느 정도나 보세요? 저는 이방카는 대표단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북한이 그 조여정을 직접 보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여정을 보낼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방카와 김여정이 평창에 온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서로 얼굴을 보게 될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되겠죠. 조우를 할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 어떤 뭐 관람을 한다든가 경기를 공식적인 뭐 리셉션이 그렇죠. 뭐 열린다. 그런 데서 그냥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지만 둘이 회담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뭐 비슷한데 이방카는 올 가능성이 높지만 김여정을 대표단으로 파견할 가능성은 낮다. 왜 그러냐면 이방카와 김여정이 이렇게 만나는 사진 같은 걸 잠시 상상을 해보세요. 북한으로선 피하고 싶은 장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 대표단이 평창에 오더라도 이번에는 체류 비용, 이 체류비를 누가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준다면은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해결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의 선수단 아니면 북한에서 오는 인원들에 대해서 체류 비용을 누가 대주느냐. 지금 유엔이 지금 대북의 제재를 결의했는데 유엔의 회원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체제금을 지원해 준다라고 한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OC가 나섰습니다. IOC가 선수단에 대한 비용을 대겠다. 선수단에 대한 비용이에요. 예를 들면 응원단이라든지 기자단은 아닙니다. 선수단의 비용을 대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가 분분해요. 뭐 IOC가 유엔 회원국이 아니고 괜찮다. 아니면은 뭐 현금은 괜찮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IOC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유엔의 제재를 존중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선수단에 대해서 올림픽 차원에서 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의 여지는 적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자막에 이제 논의가 이미 끝났다는 IOC 관계자 말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미 논의를 마쳤다면 꽤 오래전부터 이제 북한과 IOC 사이에 얘기가 오갔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북한이 체류비 말고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수들 체류비뿐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술단이 온다든지 하는 그 예술단의 여기 체재비까지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예술단의 체재비는 IOC에서 설령 부담을 한다 할지라도 IOC는 선수단 체재비만 부담하지 예술단이나 기타 이렇게 수행원들 거는 부담을 안 하거든요. IOC가 그래서 뭐 퇴짜를 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IOC는 부담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정말 남북 간에 무슨 얘기가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유엔 결의에 위반된 것 아니냐 하는 거는 지금 아마 통일부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 대화 국면에서도 대북 압박 공조엔 변함이 없다. 뭐 이런 뜻 같은데요. 자, 정 교수님, 이런 말은 북한한테 하는 말입니까? 미국한테 하는 말입니까? 양자에게 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북한과 남한이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이제 김정은이 신년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다소 이 핵무기에 대한 과격한 발언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북한이 강경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남한이 실제로 북한과의 어떤 그 대화만 강조하게 된다 그러면 한미동맹 같은 것도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우려들이 계속 미국 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남한과 북한이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 강경 대응이라고 하는 거, 국제 공조라고 하는 거, 비핵화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다만 북한도 실제로 이 평창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대화 자리에서 실제로 군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내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협상 대상으로 놓고 보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다가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실제로 이방카 딸이죠. 그러나 이방카는 딸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 백악관에 선임 고문단이라는 공적인 직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부에서는 뭐 실세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인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방카 정도가 방한을 해준다 그러면 상당히 이번에 이제 대화 국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국 쪽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하나의 징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방카가 와주기를 상당히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아마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방카만 오기보다는 이제 부통령까지도 같이 함께 이제 동반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상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세 인물들이 이제 포진해서 오게 되면 앞으로 이 한반도의 분위기에서 한미 그다음에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저 교수님 이제 네. 저희가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방카와 김여정 두 사람이 평창 어디쯤에 우연인 듯 조우를 하게 된다면 비단 이제 우리 언론의 관심의 초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만남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 이 두 인물이 상당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네. 인물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들이 각국에서 갖고 있는 이방카 깜짝 조우가 벌어질까? 네,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이 실린 기사입니다.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정 배재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일사천리로 성사가 되면서 이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은 더 커졌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림픽 기간 중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보내겠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통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정 교수님, 가족 그러면 뭐 여럿이 있는데 일단 떠오르는 사람이 딸 이방카 혹은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 그렇죠. 누가 올까요? 그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이미 방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으로 본다 그러면 확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막상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북한 쪽에서 누가 오는지 그것을 미국 쪽에서 좀 지켜보고 대표단을 구성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정밀하게 보죠.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미국에서 누가 올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만약 이방카가 온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누구를 보내겠다.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쪽에서도 북한에서 누가 오나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방문하는 것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평창 올림픽에 국한된 그런 어떤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파견할 건가는 실제로 앞으로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네, 먼저 중앙일보 신문 읽어드리겠습니다. 9일 남북회담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수용했습니다. 한미훈련 연기 합의 11시간 만에 남측 제안 조건 없이 받아들여 회담 수석대표 조명균, 이성권 유력합니다. 평창 우선에도 의제 확대, 대북 제재 중단 요구 땐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왼쪽 밑에 있습니다. 권력 실세여 김여